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얼굴 나오게 해요? 네, 나오게 해요. 나와도 돼요? 선생님 그런 거 좋아하니까. 우리 지금 가는 곳이 어디죠? 오늘은 양평군 옥천리에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부동산 양평에 받으셔서 지금 가고 있고, 오늘은 특별하게 순서를 우리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네. 먼저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선생님 인터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집을 보는 걸로, 오늘은 거꾸로. 우리 언제나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바쁜 사람이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선생님 얘기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반지상 작가님, 저희 스승님의 제자 신림동 바깥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림동 바깥상자라고 말씀하신 게, 선생님도 지금 유튜버로 또 활동하고 있고, 유튜버는 주업은 아닌 거고 하시는 일 할 때 이 부업으로 좀 진행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유튜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올린 지는 1년 넘은 것 같은데 꽤 됐네. 나름 올리고 있는데 많이 미비해서. 역시 유튜버 경력이 한 1년이 넘다 보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는 일은 주로 연극이나 뮤지컬 배우 쪽으로 일을 하고, 부업으로 파티룸 하고, 반지상 작가님 수업은 8월에 제가 반지상 작가님 팬이어가지고 계속 보면서 3년 정도 집에서 염탐을 하고 책도 읽고. 3년이나 봤어요? 진짜로 작가님 처음 진짜 얘는 안 좋은 폰으로 찍은 그 영상부터 혼자서 셀프 수리하고 퇴근하고 왔는데요 이러면서 페인트 칠을 했는데요 이러고 하시는 거부터 이제 보다가 오랫동안 저 지켜봐 주셨구나. 그쵸, 그것만 봐도 성장 과정이 다 담겨 있으시고, 저 사람을 꼭 만나봐야겠다 고민하다가 이제 수업 들어야지 하고 딱 하니까 뭐 내년까지 수업이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셔서 이미 내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되셨구나 해서 이제 슬퍼하던 와중에 하늘이 도왔는지 자리가 하나 운이 좋게 났는데 들을 생각이 있냐 해서 이 여름 한참 더울 때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시는 일이 배우 쪽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말이 청산유수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은 도착해서 한번 보는 걸로 하고, 네. 선생님 삶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선생님도 누구보다 기억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선생님 제 영상을 한 3년 정도 봐주셨다고 했는데 원래 경매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 20살 때부터 하면 돼요? 선생님도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 정도면 출생한 거 아니야? 원래 시골에 살지 않았어요? 대전이 시골은 아닌데 솔직히 어렸을 때 저 친구들은 지금 제 모습을 상상하기가 힘들긴 하고 만나면 좀 놀래긴 하죠. 대전이 시골이라고 하면 선생님 유튜브 이제 전 세계가 볼지도 모르는데 큰일 나십니다. 대전. 그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경은 23살 때 서울로 영등포에서 이제 서울을 시작했죠. 상경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반지상 대표님하고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 말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짧게 치자면, 그래요, 좀 짧게 해줘요. 선생님 말 너무 많아. 제가 처음에 모델 오디션을 봐서. 선생님 키도 크고, 키가 몇이에요? 저 그렇게 크지 않은데 84인데 모델 쪽에서는 좀 작은 건가요? 네, 작았어요. 그러면 장래 희망이 그런 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는 항상 운동선수였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운동을 좀 했어요? 축구부 골키퍼도 했었고 높이뛰기도 했었고, 대회를 나간 적은 없지만 학교에 축구부. 그렇게 실적은 좋진 않았나 보다. 그쵸, 그렇게 엄청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래도 예체능 쪽으로 좀 관심이 있었나 보네? 그쵸, 운동을 좋아했고 공부도 잘하기도 하고 뭐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잘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초등학교 때요. 그때는 이재현 하면 공부,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전학.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학창시절에 부모님이 반지하도 갔다가 좀 어려운 시절도 있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방 한 칸에서 4식구 살기도 하고 다락방 같은 데서 살기도 하고. 전혀 그런 티가 안 났는데 선생님도 힘들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네요. 그럼요.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려보니까 공부를 제가 못하는 아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저는 프로게이머가 꿈이었어요. 선생님 나랑 같은 세대 사람이잖아요. 작가님하고 저하고 스타 많이 했어요? 스타로 그때는 좀 잘했죠. 나도 뒤지지 않는 편인데. 나중에 작가님과의 1대1 로스 템플 올리면은 조회수 많이 나오겠네요.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또 잘하지 않더라고. 그쪽으로 힘쓰는 거는 일단 놓은 것 같아. 그래서 요새는 하지도 않고. 프로게이머가 내 적성이 맞구나. PC방에서 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입상도 좀 했나? 나갔죠, 대회. 나도 몇 번 나갔거든요. PC방마다 상금 있고 그랬잖아 그때. 아니, 저도 상금을 탄 적도 없어요.
접은 계기를 말씀을 드리면 항상 가방에 키보드랑 마우스를 넣고 다녔어요. 아, 그 정도야? 네, 제 거를 그래도 제대로 했나 보다. 나름 이제 난 진짜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학교 빼먹고 서울로 장충체육관 임요한이랑 네네. 베르트랑 대회하는 거 보러 가고 이제 열정이 있었다. 네, 그렇게 하고 아빠가 컴퓨터를 한번 던져서 부셔졌어요. 게임 그만하라고. 괜히 게임 쪽으로 내가 나가겠다 하면 부모님들이 인식이 안 좋긴 했죠. 그렇죠. 요새랑은 다른 것 같긴 해. 울면서 게임으로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그때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건데 실력도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뭐 우승이라도 몇 번 했으면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 정신 나간 것 같다고. 내 아들이 만약에 그랬으면 나도 좀 속상했을 것 같아. 나도 부셔버렸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포기한 건 뭐냐, 대전 예선에 나갔어요. 제 친구랑 저랑 최종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 종합예선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가방이랑 키보드까지 갖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난 프로게임을 할 거야 라는 애고 네. 제 친구는 취미로 하는 애였어요. 근데 세 판 했는데 세 판 다 졌어요. 제가 접었어요. 아,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고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접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 고민이 많이 있었겠어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20살 때까지 행복하다는 감정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무해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고민했어요. 왜 아무것도 재미가 없지? 왜 아무런 그렇구나. 흥미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고민을 하는 것들이. 아니 진짜예요. 나는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선생님 근데 천재잖아요, 선생님. 전 선생님 완전 천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나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저한테 해주셨다면 분명 생각이 달라진 계기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했던 고민을 저는 20대 후반에 하면서부터 그렇게 봐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나보다 10년을 앞서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요지는 뭐 내가 천재고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그 고민이 있어야지 나는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때 당황을 하면서 재미도 없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나 봐요. 맞아요. 그 철학적인 고민들을. 그래서 대학교 갔는데 대학은 갔네. 공부를 겁나 못해가지고 근데 우리 땐 관광호텔경영학과가 최고였어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다 관광호텔경영학과 대전에 4년째 갔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도 제가 잘 못했어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근데 뭐, 왜 그 과를 간 거야? 그냥 인기가 있어서. 예. 저도 대학 갈 때쯤에 호텔리어라든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하고 그걸- 싶은 건 없어. 근데 이왕이면은 좋은 데 가는 게 나으니까 그 와중에 꽤 멋있어 보이긴 하지. 예, 그냥 뭐 그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제일 가고 싶었던 건 신문방송학과 가고 싶었어요. 좀 어울린다. 적응을 잘 못했다. 예, 그냥 다녔는데 군대는 가기 싫고 괜히 미루고 막 네.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는 말로 모델 같은 건 재현이 같은 비율이 해야지라는 말을 누가 흘리듯이 어떤 형이 해줬어요. 지나가면서. 네. 근데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냥. 군대를 가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나는 뭘 해야 될까? 난 나가면 뭘 해야 될지를 2년을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역할 때쯤에 마지막 이제 근무 쓰는데 이재명 장님이 나가면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창피하지만 사실 나 나가면 모델 이런 게 해보고 싶어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해봤어요. 말을 하고 얘가 놀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네. 갑자기 돌아온 말이 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 제가 이재명 장님을 뭐 어디 책이나 어디 잡지에서 볼지 어떻게 압니까? 해보십시오. 그 친구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네. 그 친구도 되게 성공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사회생활로 한 말인데 저는 그거에 진짜로 이입을 해서 제가 휴가를 안 써서 한 달을 휴가를 모았었거든요. 그때 한 달 독하게 모았네. 아니 왜냐면 나가도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 그 휴가 기간부터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서울 온 거예요. 그때 모델 오디션 봐서 아까 됐다고 한 게 알고 보니까 그냥 학원의 상술이었는데 전 제가 오디션이 진짜 재능이 있어서 된 줄 알고 돈을 많이 내고 거기를 다녔죠. 여의도에 있는 모델 학원을 비싸게 다녔어요. 그래서 수고했어요. 신길로 갔구나. 그래서 영등포에 돈이 없어서 창문 없고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고시원 방을 23만 원짜리 얻어서 서울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게 23살 때. 네, 맞습니다.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의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네요. 그렇게 깊게 고민하고 한 건 아니었네. 하면서 고민을 하겠지. 그래 생각 없는 편은 아니잖아요. 특별히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확고한 게 사실 없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 인물도 활칠하고 키도 큰 편이니까 나쁘진 않겠네. 뭐 요런. 아니에요. 그렇게 전 자신 있는 인간은 아니었고 내가 그런 걸? 설마? 혹시나? 꿈에 나올 만한 그런 자신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두려운데 그냥 몰라 약간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 모델로 활약을 좀 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 네, 학원비만 날리고
얼마나 거의 뭘 배운 거예요? 이렇게 워킹. 워킹하고 프로필 사진 하나 남고 모델증 하나 남고 모델협회에 등록은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도 그게 있구나. 네. 6개월 정도 음. 제가 용산 이마트 주류창고에서 알바해서 번 돈을 다 갖다 바쳤죠. 알바를 하면서 모델 학원을 다녔던 거네. 맞습니다. 6개월 정도 하고 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마지막에 수료가 끝나서 모델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수료가 끝나면. 근데 끝나니까 서울에 있는 프로필 주소 알려주더니 여기다 사진 보내고 만약에 운 좋아서 되면 취미로 일을 하고 다른 일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그러니까 끝나고 선생님한테 남아서 선생님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대전에서 올라와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거 끝나면 모델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했더니 아니 근데 모델이 된다고 그 일이 들어와야 하는 거지. 그만큼 순수하고 몰랐죠. 지금 들으니까 네.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부모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것만 수렴 화보도 찍고 광고에도 출연하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네 원래. 네, 근데 진짜 거기서 상술로 그렇게 될 것처럼 들어오기만 하면 광고를 하긴 해요. 어떤 그렇구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거기서 세상의 각박함을 좀 느꼈을 수도 있겠다. 네, 많이 좌절을 해서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 선생님이 모델 선생님이 세종대학교 연극대학과를 가라는 거예요. 너네는 신체 조건이 좋으니까 연기를 배우면 좋을 거다. 그러니까 세종대 연극영화과 이런 데 가면 너무 좋은데 그때 당시 야후에 연기학원 쳐서 구로에 있던 드림 연기학원에 가서 또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하죠. 접한 게 뮤지컬이었어요. 그래서 뮤지컬과에 진학을 한 거예요? 그쵸. 그거는 뮤지컬에 또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연기학원을 가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특기가 필요한데 네. 무용 또는 뮤지컬 노래 하나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뮤지컬 노래 하나 접하게 되면서 이거 나 평생 해야겠다라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과를 들어간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거네. 네, 그냥 뮤지컬과는 흘러가는 대로 좀 갔네. 네, 너는 뮤지컬과 못 가 노래 못해서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되게 어이없게 다 떨어지고 뮤지컬과 하나만 붙었어요. 선택이 그게 없었어요. 절 받아준 학교는 거기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열심히 했고 그렇게 달리다 보니 지금까지 그래도 이 일을 평생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걸로 뭐 성과를 냈거나 이런 건 크지 않지만 뮤지컬 그쪽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과 들어간 것부터 따지면은 10년 넘었죠. 실제로 공연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공연 3개나 마쳤다고. 이름 말하면 유명한 사람이랑도 좀 같이 하셨나 봐요? 네, 큰 작품도 꽤 했죠. 자랑 좀 해줘요. 잘할 거 아니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나 아가씨와 건달들이나 최근에 그날들이나 그나마 이제 연예인들도 좀 나오고 뭐 큰 데서 하고 광고하고 이런 작품은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래도 실력이 꽤 괜찮나 보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데서 불러준 거 아니야 그래도? 다 오디션 봐서 다 운으로 깡으로 막 그렇구나. 다 오디션이 있구나. 불러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오디션을 엄청 떨어지거든요. 제가 오디션을. 그냥 뽑히는 게 아니구나. 네. 다 오디션 보는구나. 맞아요. 그거를 10년 정도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본인 성향이랑 잘 맞는다는 생각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향이랑 가깝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남 앞에 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좀 덜한가 보다. 두려운데 좋아하나 봐요. 저도 모르게. 잘 어울려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럼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경매를 하시게 된 거예요? 공연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갈 차비는 있는데 돌아올 차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대학로 공연하면 밥도 안 줘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돈도 없고 집에 있는 컵라면을 들고 갈 수 있는 차비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컵라면을 먹고 공연을 끝내고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좀 배고픈 시절이었네. 그런 시기가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쪽이 수입에 있어서는 유명세를 타지 않으면 수입은 낮은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정확하죠. 수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물어봐도 돼요? 네. 최근에 네. 3개의 작품을 했다 그랬잖아요. 평균 페이가 어떻게 돼요? 공연 1회당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또 연습을 꽤 해야 되잖아. 맞아요. 아니면 월급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다른데 좋은 공연이 좋은 배역으로 한다면야 충분한 페이를 받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페이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라면 하고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이 하시는 데를 이번에 제가 하다 보니까 통념상 돈을 얼마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뭐 딜을 하거나 이런 그렇구나. 체계가 없는 집단에서 해가지고 그렇구나. 주는 대로 받고 페이 관련돼서 얘기하면 혼나고. 좀 많이 받았던 거랑 좀 적게 받았던 거 여쭤봐도 돼요? 진짜 적게 받으면 한 달에 한 3, 40 아이고. 한 달 내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제 3, 네. 40 정도. 선생님 자차로 이동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거잖아요. 요즘엔 그렇고 옛날에 차도 없으니까 네. 아무리 멀든 뭐든 그냥 이렇게 다니고 아, 그랬었죠. 그랬구나.
먹는 것만 해도 이게 쉽지가 않겠다. 술 몇 번 먹는 돈으로 이제 한 달 그러네. 아껴서 먹고 사는 거죠. 녹록지 않네. 그렇다면 왜 돈을 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 생활고가 생기니까 꿈이고 뭐고 간에 뭐 사 먹을 돈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돈이 중요하다. 다시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드는 시기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런 생각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벌 수 있을까를 그때 좀 고민했나 봐요. 내가 뮤지컬 배우로서 성공한다는 거는 이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이상한 게 회피하듯이 미국을 갔어요. 어떠하다가 미국도 갔어요? 미국을 가서 한 2년 살다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활고는 있었는데 대학로에서 좀 팬도 있고 작품을 계속 이어가려면 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비전과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이럴 바엔 항상 마음속에 또 한쪽이 품고 있던 유학이라는 로망을 한번 도전하자 해서 갔죠. 주위에서도 많이 말렸고 약간 도피성.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계획도 없이 또 떠난 거예요. 서울로 모델학원 가서 당했듯이. 그래서 여지없이 사기를 당해요. 유학원은. 한 달 동안은 여행하고 놀다가 원래 들어가기로 한 학교를 들어가려고 연락을 해보니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한국의 유학원에 전화를 하니까 왜 나한테 그러냐. 당신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차단을 하더라고요. 미국 가서는 뭐 하려고 간 거야? 원래는 이제 딱 6개월만 미국의 연기 교육을 영어를 못하지만 경험하고 올 계획으로 간 건데 영어도 못하는데 네. 그냥 갔어?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갔어요. 대단하다. 진짜 나- 하나도 못하는데. 나 무서워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영어 못하면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여기 성공할 것 같아, 선생님. 이 정도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거기서 갔다가 사기도 당하고. 네, 사기도 당하고 사기칠 돈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 한국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모았던 돈으로 이제 유학원한테 또 많이 주는 면세점에서도 일을 했어요? 거죠. 네. 다방면의 경험이 많네. 처절하게 열심히 처절하다는 표현도 좀 가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굴러 다녔다고 보면 되죠. 미국에서 그냥 고생을 많이 하고 수능 돈을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뭐 이제 시작도 못한 것 같아, 선생님 얘기를. 또 미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왔더니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을 해야겠다. 그때 언제야? 5, 6년 전에 그럼 미국에 오래 있진 않은 거네. 한 2년밖에 안 있었죠. 그럼 이제 영어 잘하겠네? 못해요 지금도 잘. 옛날보다는 뭐 나아지긴 했지만 이제 주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네. 뭐 어느 정도는 전세금은 있었나 보네? 전세금이 있었어요. 아, 전세해놓은 집을 공연하는 후배한테 한 달에 10만 원만 내고 네가 좀 살고 있어줘라고 해놨었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이제 집을 못 구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면 얼마짜리였어요? 1억짜리였어요. 5년 전에 돌아와가지고 집주인이 1억 3천으로 올려줘라. 아니면 나가라. 3천 없어가지고 그때 우연한 계기로 유튜브에 부동산 관련된 거를 저도 지금 한번 보면 그걸 어떻게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부동산에만 매달리다가 그때 이제 선생님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러고 3년 전에. 네. 그동안 하면서 투자해놨던 것도 좀 있잖아요. 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6개월 동안 돌아다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한 게 아파트 청약이 하나 됐죠. 그것 때문에 선생님 명의로 입찰을 진행하는 게 제약이 좀 있었던 거고. 네, 청약되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은 청약했으니까 됐다 하고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했었죠. 돈을 벌려는 수단으로 또 그거를 도전을 했었죠. 2, 3년 전쯤에 그 에어비앤비가 유행했던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제가 그거는 에어비앤비는 미국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에어비앤비를 한국 가면 꼭 해봐야겠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엄청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이게 법 이런 걸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했다가 엄청 크게 문제가 돼서 벌금도 내고 힘든 시기를 겪고 문제가 되는 걸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서 파티룸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때 이제 부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돈은 벌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주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 주변에 부자들이 좀 있었나 봐. 학교 교수님들이 좀 부자가 있었어요. 찾아가서 많이 조언을 구했죠.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돈이 모이는 느낌이 들지 않고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부자를 한번 찾아가서 나도 그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수소문하기 시작한 거네. 맞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선생님 예전 학교의 교수님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나 봐요. 어떤 부자예요, 그분은? 강남의 역삼역 뒤쪽에 2층짜리 자가가 있어요. 강남 쪽에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계시고 100억 이상대 부자 정도로 그러면 얘기해 좀 주셨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부자구나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냐. 100억대 자산가의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뮤지컬과 교수님인데 일단 배우를 그만두라고. 어. 그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라고. 교수님이라면 본인도 뮤지컬 배우나 이런 경험이 좀 있으셨을 건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이쪽 길을 하지 말라? 네. 아, 좀 충격적이다. 그분은 근데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업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만약에 여자애들이 찾아오면 너 하고 싶은 거 해, 계속 공연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근데 남자는 다르다. 남자는 책임을 져야 하고 70 이렇게 나이 먹고도 어디 가서 절대 굽히지 않는다.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아간다. 남자는 재력, 체력 있어야 된다. 저도 되게 동의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그분도 엄청, 그분이 제 인생에 대해서 너 네. 뭐 했냐고 엄청 혼내다가 부동산 청약 얘기하니까 갑자기 화색이 밝아지시면서 잘했다고. 네 평생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그게 그때까지는 그렇게 부자신지 모르고 간 건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세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네. 하는 말이 야, 나 전문가야 부동산 하면서 이제 100억대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죠. 어떻게 하면 된대요? 나도 궁금하다.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저한테. 너가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구상해서 나를 다시 찾아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너가 갖고 있는 오류들을 수정해 주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부자고 바쁘고 저 만나서 이런 거 조언해 주는 게 시간이 아깝지 않으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이런 좋은 얘기 해주세요? 물어보니까 한 번은 얘기하는데 다시는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할 거래요. 하여튼 넌 옛날부터 정이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좀 있어요, 선생님. 아 그래요? 좀 네. 안쓰러워 보이는 편이. 아니 뭐 안쓰럽다기보다 그게 선생님 매력인 것 같아.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 이분은 너무 사업가다. 근데 그치? 선생님이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구상이 구체적으로 많이 없어서 그러면 또 다른 부자를 찾아갔다. 이번엔 그래서 공연 쪽으로도 하시면서 좀 재력도 있고 꿈과 현실을 같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 부자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 교수님도 같은 학교 교수님이니까 아니 그 교수를 왜 찾아가? 야 그 사람은 원래 사업가야. 공연 이쪽에는 관심이 딱히 없는 사람인데 네가 그 사람을 왜 찾아가? 나도 돈을 벌려고 했으면 나도 이거 안 해. 나도 벌려면 더 벌 수 있어. 근데 우린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마음에 들은 답변이었을 수도 있겠다. 처음엔 그랬죠. 근데 얘기를 하시다가 네. 결론적으로는 코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분 돈을 번 게 코인 쪽으로. 네, 코인이랑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아, 그걸 하라고 나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둘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멘탈이 나갔던 건 쿠팡 지분이 있는 그 대학교 동기 형을 찾아갔는데 쿠팡 지분이 있다는 거는 십몇 년 전 우리 쿠팡 별로 이렇게 지금처럼 유명하지 네. 않을 때 스타트업 멤버여서 그 회사를 같이 만들어서 매각한 거예요. 그 회사에 지분이 있어서 그 형이 역삼리에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2,500이 들어온대요. 한 달에. 매월. 네, 자기가 이번에 하나 더 해서 5,000이 들어온대요. 엄청난 분이네. 근데 저번 달에 3,000이 들어왔대요. 한 달에 2,500 정도 돈을 벌면 딱히 고민할 게 없대요. 세상 살면서. 근데 5,000이 들어오다 3,000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나름 뭐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 형도 좋은 얘기를 이제 막 쭉 해줬어요. 네네. 나는 예 형 하고 듣다가 끝나고 이제 야 너 이제 뭐해 이제? 저기 실링 가서 피아노 학원 갔다가 노래 레슨 갔다가 운동하고 연습하러 갑니다. 이러니까 그런 걸 왜 해? 한량이네. 너 귀족이다.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런 걸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형 알겠어요 이러고 집으로 가는데 너무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진 네. 거네. 부자들을 만나면 뭔가 명확한 답을 나한테 줄 거라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답을 좀 제시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말한 교수님 두 분을 찾아가도 해답은 전혀 모르겠고 각자 다 자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각자 다 자기가 믿고 자기가 걸어왔고 자기의 신념을 저한테 얘기를 해줄 뿐이에요.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느껴지고 나한테 너무 먼 얘기만 들으니까 약간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거예요. 더 도달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 수 있겠어요. 맞아요. 엄청 힘들어하다 내린 결론은 궁금하다. 조언을 구하지 말자. 무조건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개척해야 된다. 방법은 그밖에 없다. 조언을 구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다. 방법을 찾는다기보다는 내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맞아요. 내 시스템을. 맞아요. 그런 고민을 하고면서 파티를 강남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반지장선 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반지장선 밑에 전화 온 게 아니라 모르는 번호가 전화를 온 거여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이재현 선생님 이런 거여서 나는 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저 반지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와 하면서 이제 막 통화를 했죠?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아까 누구한테 묻지 말라고 한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그런 글을 봤어요. 섹스피어를 가르칠 만한 선생은 과연 누굴까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존경하는 배우 누가 있어요? 조승우, 황정민. 그분의 코스를 똑같이 만약에 상황이 된다고 해서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된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잘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길이야. 그게 정확한 해답이라고 혹시 하더라도 그때 상황이나 아니면 시기 같은 것들이 다 다른 건데 그게 꼭 또 정답이 맞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냐면 저는 반지하를 하면서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열어는 두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이 차도 제가 바꿨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나는 이 차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입차를 나는 계속 한 거예요. 되지 않을 가격에 나는 맨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된 거예요. 이 시기와 방향, 결정 그런 것들을 저는 내가 내리지 않아요. 외부에 맡기는 거야. 그거는 내가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꼭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온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덜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면 방향 결정하는 거를 외부에 맡겨버리자. 대신 나는 뭘 하냐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동산 입찰 내가 지난주에 낙찰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내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거 잔금 쳐야 되는데 돈이 많이 쓴단 말이야. 나는 이거 투자하는 건 내 업이니까 난 뭐 교육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난 내 거 투자도 내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낙찰되는 운에 대해서는 굳이 닫지 말고 열어두자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입찰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을 가격을 항상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낙찰 받은 집도 그래서 낙찰을 좀 받은 것 같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까 선생님도 갖고 싶은 차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차를 내가 이만큼 모아서 그걸 바로 사야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꾸준히 차에 대해서도 입찰을 계속 열어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차와 뭐 색깔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의 돈이 되면은 그냥 입찰한 거야. 싼 가격에. 그러다가 이것도 50만 원 차인가로 됐어요. 어쨌든 됐단 말이야. 그러면 하라는 거구나. 내 이 차를 바꾸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리한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차를 사야지라고 하면 아니면 집을 낙찰받아야지라고 하면 제한된 시간이 딱 떨어지잖아. 선생님도 이번에 입찰하면서 나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나 빨리 낙찰 하나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걸 가져야겠다고 하면은 방법은 나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을 높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나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시기더라도 그냥 하는 거야. 그걸 맞게끔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차라리 외부가 말하는 대로 저는 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게끔 인도해 준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어요. 외부적인 스트레스 같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를 왜 줄일 수 있는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이게 되게 웃긴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나름 생각을 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와 힘든 부분들이 생기는 거는 보통은 나는 이거 같거든.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지 않은 거야. 뭐 입찰로 예를 들면 내가 이거는 너무 욕심이 나는 집이어서 요 가격 쓰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1년 통계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요 정도 쓰면은 안전하게 될 거야 했는데 낙찰을 받고 싶다고 낙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선생님도 공연을 하면서 공연 회의 같은 거는 협의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떤 집단에 있어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삶에서 하는 예상들. 이렇게 당연히 되겠지.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했는데 언제 스트레스와 불편한 마음을 저는 겪냐고 생각하냐면 그 생각들 안 됐을 때라고 생각해요. 한 100만 원 주겠지 했는데 이번 달은 뭐 거기 상황이 안 좋아서 50만 원 줄게 이러면 또 화가 나잖아요.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아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상황에 맞게끔 내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연을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이거를 하는 이유가 요만큼을 주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면은 돈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아간다고, 이건 사실 되게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지금 선생님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만큼 갖춰놓고 나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되게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마음이 넓어서는 당연히 아니고 그건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일이 이렇게 풀리겠지라는 생각. 오늘 선생님하고 오면서도 생각한 게, 선생님이 경매나 돈이나 유익한 얘기를 혹시라도 많이 해주겠다라고 만약에 예상하는 순간 나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선생님한테, 이게 뭐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심이에요. 나는 선생님한테 어떤 유익한 얘기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는 순간 어떤 얘기를 하든지 되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족스러운 컨텐츠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시골이네. 잘 가는 거 맞죠? 머리.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은, 네. 생각은 책을 많이 보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처음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는데 정립을 하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서 이것저것 도전하시면서? 복합적인 거죠. 내가 책만 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못 했을 거고 행동만 했으면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내 나름대로는 행동하고 책을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면 내 삶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들이 하나씩 누적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내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되게 바빠요. 나는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거는 단순히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편하게 살아가려고. 왜 편하게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아직 한 60년이 더 남았으니까. 60년 동안 내가 막 고뇌하면서 살아가고 싶지 않거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 저는 당연히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지 한다고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좀 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방향 중에 저는 한 가지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선택할 수도 있고, 나도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수업이 줄을 서 있고 월세 받는 것도 계속 착착 낙찰도 잘 받고 월세도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지만 평생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으로 내가 살아야 숨쉬는 동안은 이걸 어떻게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앞으로에 있어서 판단을, 선택을 계속 해야 되는데, 더 현명하고 유리하고 편안한 선택을 하기 위해 저도 노력하는 부분 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럼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럴 때마다 나도 어떤 부자를 찾아가서 고민을, 얘기를 토로한다는 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는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남한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한 대로 내가 움직였어요. 그럼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을 원망하고 책망할 것 같아. 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대로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았으면 뭐 감사한 일인데 안 좋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경험이 많았고.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묻지 않았던 게, 어쩌면. 묻지 않는다를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게, 묻지 않는다가 나는 다 아니까 안 물어봐,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거지. 내가 뭐 경매를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대출 어떤 상품, 뭐 이런 거에서는 내가 모르니까 물어볼 수 있죠. 당연히.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게 또 뭐든지 다 묻고서 결정한다는 거는, 그럼 나는 60년 동안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 맞아요. 경매도 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멀리 보려고 하는 건데, 삶의 인생에 대해서도 물고만 간다 그러면 내 스스로한테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삶의 결론들을 하나씩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나도 나에 대해서 자아 성찰을 스스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말로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 거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 장점을 하나 찾아낸 거가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나도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겠지. 근데 이 부분은 어쩌면 남들에 비해서 내가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 말을 이끌어내는 걸 조금 잘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든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나도 조금 들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나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남들보다 이걸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면 돈이랑 아무런 관련은 없어요. 맞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걸 수도 있어. 맞아요. 막 계산을 누가 잘한다던가 아니면 암기력이 어떤 사람보다 되게 뛰어나다던가 이런 거는 왠지 돈이랑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 아까 선생님도 어릴 때 체육 쪽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 데서 능력 좋은 사람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많이 보잖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냥 남 얘기 잘 들어주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는 뭐 이게 뭐 재능이야? 아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부분을 내가 남들보다 어쩌면 빼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누가 연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발성을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하는 능력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 그럼 나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는 게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죠. 남이 찾아줄 수는 있지.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네, 느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선생님을 유튜브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뭔가 되게 나랑 비슷한 사람이겠다. 뭔가 서민적인, 뭔가 이런 약자의 마음에서의 출발점인 그런 사람이겠구나. 나를 되게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겠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들어서 딱 왔는데 선생님의 첫 이미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강하고 굳건한 이미지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말한 이런 시간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기대고 뭐에 흔들리지 않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인드가 팍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물론 아니죠.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그럼요. 조금씩 바꿔오신 거죠.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저한테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분명히 나는 혼자 내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글을 많이 썼어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조금씩 단단해진 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인식하기는. 정확히 그거랑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자꾸 저도 많이 물어봤지만 결론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렇죠. 것밖에 답이 없다고 스스로 이렇게 살아와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과정이 또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이 기냐 짧냐 그거는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느껴야 되지. 어차피 이거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를 느끼는 순간 내가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나에 대해서 내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사람이 내 생각에는 어차피 많이 없어요. 왜냐면 나처럼 한 사람이 이 시장에는 많지는 않거든요. 뭐 당연히 나보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많겠지. 근데 내가 굳이 또 찾아가지고 그걸 나는 어떻게 가야 될까를 묻고 싶지는 않아요. 난 여기 잘 도착했는데 우선 이 집 보기 전에 경기도 양평 전용 면적 17평 방 3개인 줄 알았는데 방 2개였던. 그래서 내놓을 때는 2.5룸으로 여기가 하나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수리가 됐나 봐요. 네. 요 집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6,300, 99,999원. 그러면 6,400으로 편의상 할게요. 여기는 선생님이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서 선생님 유주택자인데 대출도 잘 나왔나요? 대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6,400 낙찰가에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4,440만 원. 4,440만 원. 그러면 한 70 몇 프로 받은 거예요? 7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낙찰가 대비 70% 대출 받은 거고 혹시 조건은 좀 어땠어요? 금리가 좀 올라서 많이 비쌌죠? 네, 금리는 확실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금리가 6.1 정도. 6.1. 네. 그러면 가격이랑 대출 봤으니까 이제 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집은 잘 보고 왔고 수리할 때가 되게 걱정을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한 게 도배만 하고 그냥 청소하고 아까 수도 녹슬어 있는 거 그것만 안 닦이면 그냥 교체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수 자국이 좀 있긴 했는데 옥상에서 새는 것 같으니까 최대한 내년 봄까지 협조를 한번 받아보고 수리하는 걸로. 그건 협조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공용 면적이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대한 협조해보고 옥상 방수 진행해야지 누수는 길게 봤을 때 그냥 얘는 기다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마치기 전에 하실 얘기 같은 거 말이 많은 편이잖아. 말을 많이 안 해야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선생님 2호점에서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 선생님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채널명이 신림동 아, 박상자.
신림동 바깥상자 채널 구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왜 신림동 바깥상자는 왜 한 거예요? 대전 사람인데 신림동에 오래 살아서 신림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바깥상자는 뭐예요? 되게 이상한데 옛날에 제가 복싱 배웠었는데 팔이 기니까 넌 아웃복서다 이래서 옛날에 싸이월드 할 때 영어 잘 못해서 이제 번역 한글로 했을 때 그냥 바깥 상자 그렇게. 그렇군요. 별 뜻은 없었네요. 아니 근데 그런 그런 뜻은 있어요. 프랑스어로 네. 이렇게 상자 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상자 바깥 세상을 이렇게 탐험하고 도전한다는 의미의 뭐 그런 프랑스어 뭐 꼼테까르쇼인가 무슨 그런 영어가 있어서 그런 의미를 살짝 담은 저의 닉네임이긴 합니다. 아, 잘린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의미가 네.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